악녀 시리즈 2편 오늘은 조선시대의 악녀 장녹수 편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1502년 연산 8년 11월 25일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효소는 장녹수의 형부이고 장녹수는 제한대군 의갑이었다. 성품이 영리하여 사람의 뜻을 잘 맞추었는데 처음에는 집이 매우 가난하여 몸을 팔아서 생활을 했으므로 시집을 여러 번 갔었다. 그러다가 대군 간호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 하나를 낳은 뒤 노래와 춤을 배워서 창기가 되었는데 노래를 잘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서 들을 만하였으며 나이는 30여 세였는데도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 왕이 듣고 기뻐하여 드디어 궁중으로 맞아들였는데 이로부터 총애함이 날로 융성하여 말하는 것은 모두 좇았고 수건으로봉했다. 얼굴은 중인 정도를 넘지 못했으나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으므로 왕이 혹하여 상사가 거만이었다. 부고의 재물을 기울여 모두 그 집으로 보내었고 금은 주옥을 다 주어 그 마음을 기쁘게 해서 노비 전답가옥도 또한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같이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다. 왕이 비록 몹시 노했더라도 녹수만 보면 반드시 기뻐하여 웃었으므로 상 주고 벌 주는 일이 모두 그의 입에 달렸으니 김효소는 그 형부이므로 현달한 관직에 이를 수 있었다. 이상 연산군 일기에 실린 내용이다. 장녹수의 아버지는 문희현령을 지는 장한필이고 어머니는 장한필의 첩이다. 동복 언니의 이름은 장복수로 연산군에 의해 면천되기 전까지 내수사 여종이었다. 그러므로 장녹수의 어머니는 천첩이며 일천즉천의 원칙에 따라서 장녹수도 천민의 신분이다. 궁중으로 간 장녹수는 애교와 말재주로 연산군의 환심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가면 후궁이 되었다. 1503년 12월 종산품 수경으로 품계가 올랐다. 1504년 3월 연산군은 무명 500피를 그녀의 집에 하사하는가 하면 그녀의 집이 여염집 사이에 있어 화재가 나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주변의 집을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주었다. 왕의 총애를 등에 업은 장녹수는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다. 그녀는 남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았으며 각종 뇌물과 인사청탁을 받았다. 그녀 덕분에 장녹수의 주인이었던 제한대군의 장인 김수말은 계속해서 벼슬이 올라갔는데 이는 왕이 이때 한창 장녹수를 사랑하여 그 말이라면 모두 따랐기 때문에 특별히 승서한 것이다. 라는 실록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장녹수의 형부 김효손 도함경도 전양 별감에 제수되는 혜택을 받았다. 1502년, 1503년 무렵에 이르러서는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빠져날로 방탕이 심해지고 포악한 짓을 많이 하자 왕실의 최고 어른인 할머니 인수대비 소해왕후는 크게 근심하였다. 할머니의 근심 어린 충고를 듣지 않고 연산군은 장녹수를 더욱 가까이 하였다. 장녹수는 입궁한 직후인 1502년에 종사품의 수건으로 있었는데 이듬해에는 종산품의 수경애까지 올랐다. 궁녀로 들어와 초고속으로 승진한 셈이었다. 그녀의 위세를 믿고 장녹수의 하인들마저 행패를 부렸다. 동지중추부사 이병정의 경우 장녹수의 집 하인에게 크게 모욕을 당했는데 오히려 사제를 털어 뇌물을 바치고서야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사정이 이쯤 되니 모두가 출세하기 위해 장녹수 앞에 줄을 서게 되었다. 무례한 무리들이 장녹수에게 다투어부터 족친이라고 하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는 표현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장녹수와 그 측근들의 횡포로 인해 백성들의 원망은 높아졌고 결국 연산군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장녹수가 조선의 3대 악녀로 꼽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연산군이 12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그 12년 동안 미친놈이었던 건 아니었다. 8년 정도까지는 성실히 국정을 운영하였다. 나머지 3년 정도를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다. 그 패륜적이고 미친 행각의 기름은 부은 것은 장녹수이다. 그리고 장녹수의 사이코 같은 최악의 행위는 궁녀 전향과 수금비가 연산군에게 총애를 받게 되자 참소의 장형 80대를 때리고 거열형을 한 이후 이들의 머리를 자르고 효수하고 손발을 하나씩 잘라 사방에 전시하게 한 것이다. 또 하나 참혹한 행위는 1505년에 기생 옥지화가 장녹수의 치마를 밟은 죄로 가혹한 고문을 당한 끝에 효수당하게 된 것이다. 장녹수의 중종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몰락하자 반정 세력에 의해 군기시 앞에서 참수형을 당했다. 장녹수의 시신은 처형된 그 자리에 버려졌고 분노한 백성들이 나라의 고열이 모두 여기로 빨려 들어갔다면서 돌을 던졌다. 그 돌들이 장녹수의 시신을 덮어서 돌무덤이 되었다고 한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패왕이 되어 강화도 교동으로 쫓겨났다. 그 후 2달 뒤 역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조선의 악녀 장록수 이야기는 연산군 이후 실권을 잡은 중종실록의 내용을 참조하며 마치고자 한다. 연산 때의 큰 예법이 이미 무너져 내외가 구별이 없으므로 청탁이 공공연히 행하여져 국문이 저자와 같았습니다. 전비와 장록수의 무리가 안에서 고혹하고 내수사의 부치들이 밖에서 횡포를 부리며 안팎으로 결탁하여 간계를 부리고 교묘한 짓 하기를 못할 것이 없이 하며 심지어 사소한 송사에 이르기까지 연주를 타 해당 관사를 거치지 않고 궁중에서 결단하면서 반드시 어결, 왕의 결정이라 하므로 감히 누가 무어라고 하지 못하여 하늘이 노하고 사람이 분이 여겨 마침내 패란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니 이는 신등이 목도한 바로서 전하께서 경계 삼으셔야 할 바입니다. 중종실록 1507년 중종 2년 7월 2일 부귀와 영화도 한편의 꿈이 되었던 장록수의 삶 어떠셨나요?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